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像一棵海草，海草，海草，海草。 자, 오늘 영상은 지어짜는 영상입니다. 예, 이게 뭔 말이냐. 제가 요 임장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너무 더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예. 사실 이건 핑계고, 너무 덥다는 건 핑계고, 좀 상담도 많고, 조금 바빠지다 보니까 요 임장 갈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를 찍어서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영상은 뭐냐. 그동안 또 멤버십, 일반 영상에는 질문이 또 거의 안 달립니다. 거의 안 달리고, 멤버십에서는 굉장히 질문이 많이 달리는데, 그 멤버십 중에서도 일반에 이렇게 공유하면 구린이 분들이 조금 도움될 만한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멤버십 분들도 다시 한 번 더 보셔도 되고, 왜냐면 저는 즉문즉답이거든요. 대본이 없습니다. 예, 질문에 대해서 보고 바로 대답을 하는 거라서 대본이 없기 때문에 멤버십에 대답한 거라 또 버전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셔도 되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장님, 실거래가 모니터링 중 항상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 거래 가격을 보면 항상 만원 단위까지 쪼개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억 3,498만원, 이런 가격은 손필 거래를 한 건지, 손필 거래를 했다면 굳이 만원 단위까지 쪼개서 실거래가 신고를 왜 하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손필 거래를 해도, 뭐 다운을 하든 손필 거래를 해도 굳이 만원 단위까지 그렇게 손필 거래를 할 이유가 없죠. 보통 뭐 1,000만원 단위, 손필 뭐 5천만원이다, 손필 뭐 3천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1,000만원, 또 많으면 뭐 억 단위까지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굳이 만원 단위까지 거래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분양가입니다. 분양가가 보면 이 만원 단위까지 이렇게 분양가가 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플러스 뭐 옵션비, 뭐 확장비 등 옵션비, 그 다음에 프리미엄, 이렇게 다 합쳐서 실가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옵션비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이런 게 만원 단위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신고 금액도 만원 단위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양가, 실가를 이렇게 본다. 정확한 실가는 아니죠. 예. 거의 대부분이 뭐 손필 거래고, 100% 정확하게 거래가가 등록되기가 어렵습니다. 분양권 거래에 등록된 그 실거래가 그거 보고 이 정도 가격이구나, 이 정도 가격이면 내 살만하구나,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 아마 좀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예, 현장에 가보면 실제랑 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분양권 상태일 때 분양권으로 등록된 그런 실거래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거래가가 아니다, 참고될 만한 그런 데이터가 아니다, 그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비례율의 경우 가야 1구역은 조합원 수가 작아서 사업성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왜 비례율은 100%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문현 3은 105% 기준이던데 이런 기준으로 추후 어떤 양양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 문현 3이든 가야 1이든 착공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죠. 예, 이게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비례율은 그냥 임의로 만든 비례율입니다. 예, 아직까지 이 비례율이 크게 많이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착공을 할 때 그때 공사비가 정해집니다. 예, 본계약을 하거든요. 삽뜨기 전에, 착공하기 전에 공사비 협상을 다시 합니다. 지금 계약한 공사비는 정해지지가 않은 그런 공사비거든요. 나중에 실제로 착공하기 전에 본계약을 할 때 공사비 협상을 다시 한다. 공사비 협상을 다시 해서 그때 공사비가 정해진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임의로 정한 일반 분양가도 나중에 변하겠죠. 예, 나중에 실제로 분양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분양가를 많이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비례율은 크게 의미가 없는 비례율이다. 자, 가야 1의 경우 100% 비례율이다. 과연 이게 100%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공사비 대비해서 우리가 분양으로 얻는 수입 대비해서 지출, 이거를 계산해서 산출하는 게 비례율인데 어떻게 정확하게 100%가 맞춰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임의로 정한 겁니다. 정비업체가 지금은 그냥 임의로 정하는 거죠. 임의로 정하고 나중에 거의 정해진다, 착공 전에 정해진다. 왜냐하면 그때 뭐 공사비나 분양가가 정해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비례율이
그 비례율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분양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바뀐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나중에 일반 분양가 다 정해지고 그 다음에 공사비 정해지고 해서 조합원들 분양 계약을 한다 하면 비례율이 이제 딱 하니까 뭐 125% 나왔다, 130% 나왔다. 그러면 간평금액 1억짜리 물건을 들고 있다. 그러면 비례율이 130%이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1억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예. 조합원 분양가가 84 타입이 5억이다 했을 때 계약을 할 때 5억 빼기 1억 3천 하면 3억 7천이 되겠죠. 3억 7천이 추가 분담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억 7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걸 내야지 입주를 하는데 그거 계약을 할 때 3억 7천만 원에 10% 정도 계약금으로 걸고 나머지는 뭐 일반 분양자처럼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다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할 때 다 상환하면 된다. 그렇게 부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해지는 게 비례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 전에 나와 있는 이런 비례율은 그냥 임의로 정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중에 착공하고 일반 분양가 다 정해지면 그때 비례율이 나온다 하는데 그것도 비례율이 확정은 아닙니다. 예, 공사 중에 또 공사비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악의 경우에 분양이 계속 안 돼서 미분양이 돼서 분양가 뭐 할인을 한다든지 또는 계속 마케팅으로 뭐 MGM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으로 또 돈이 또 많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끝까지 가봐야 최종 비례율이 나오고 뭐 끝까지 가서 청산하면 이제 그때 최종적으로 이제 비례율이 확정이 돼서 조합원들한테 그 청산금을 나눠주든지 그렇게 진행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재개발 과정 중 이주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대출을 다 갚고 나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주비 받는 시점이면 전세금도 빼줘야 할 건데 전세금 플러스 대출을 모두 갚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요. 위와 같이 한 번에 많은 자금 동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자금 운영 방법이 있는지 혹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또 질문 남겨주셨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주비가 나옵니다. 이주비가 나오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과정이 이주비를 받으려면 공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이주를 다 하고 공가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이주비 이제 신청을 하면 이주비가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이주비는 요 간평금액의 60% 정도 무이자로 이렇게 나온다 알고 있는데 자, 이분 말처럼 만약에 그 집에 대출을 끼고 있다. 그럼 대출 금액이 몇 천만 원이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주비를 받으려면 이 대출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대출을 없애야 이주비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이주비를 받냐? 지금 당장 내가 목돈이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세입자가 있어. 세입자 보통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집이 많이 낡았고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어도 보증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파트다, 빌라다 또는 재건축 같은 경우도 아파트고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보증금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전세금을 주고 내보내야지 이주비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이런 의문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일단 내보내고 공가 처리해야지 이주비 나온다 이건데 불가능하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주비 받아서 내가 이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이주비가 안 나오면 이분을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불가능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동시에 상환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이주비 신청을 합니다. 이주비 신청을 하고 이주비 이 대출 금액이 얼마 나온다. 그러면 그 대출 금액을 바로 세입자한테 준다든지 또는 이 대출 금액을 바로 은행으로 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시 이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 많은 조합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뭐 어떤 조합이 뚝심 있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동시행 안 해주겠다. 무조건 세입자한테 보내라. 무조건 공가 처리를 만들어라. 또는 무조건 대출금을 다 갚아라. 등기부가 깨끗해야지 이주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합이 고집을 부린다 하면 이주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이주비를 못 받고 그러면 공가 처리도 못하고 이주도 못하고 그러면 결국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그런 편의를 봐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자 소장님, 해수부 이전, 그 외 해운회사들 해양산업 및 북구항로 관련 영상들이 꽤나 많던데
저게 모든 게 실현이 되면 부산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할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혹은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보통 이런 국가 산업 이런 거 국가 차원에서 뭐 개발을 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부산뿐만 아니고. 대답을 하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 저기 있다가 저 계약실이었는데 계약 있다고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서러운 이 할타 소장의 신세. 대답을 이어가면 이런 국가 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 개발 계획이 조감도나 막 이런 거 보면 개발 계획이 굉장히 화려한데 그 계획대로 100%뭐 되질 않겠죠. 예, 많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예, 당장 뭐 북한 같은 경우도 뉴스에 많이 나오죠. 개발 계획은 굉장히 화려했는데 결국 뭐 아파트, 생수 뭐 이런 거밖에 안 들어선다. 뭐 그런 얘기가 많죠. 뭐 부산뿐만 아니고 수 같은 경우도 여수 엑스포 뭐 이런 그런데도 여수 엑스포 뭐 한다고 굉장히 계획을 하려 했는데 그 계획이 다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대로 다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투자 철학이 안전하게 투자하자. 자,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자, 이런 계획만 믿고 그런 조감도만 보고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해수부가 이전한다 뭐가 생긴다 하더라 해서 단기간 호재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특정 아파트라든지 특정 분양권이나 뭐 특정 단지가 확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입지가 안 좋아서 계속 미분양이 되고 안 팔리고 하다가 단기 호재로 갑자기 막 붐이 일어가지고 뭐 모델하우스가 갑자기 막 붐빈다든지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막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꼭지에 물릴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막 떴다 해서 사람들이 야 저기 무슨 호재 때문에 난리가 났다더라. 너도 가보자 나도 가보자. 누구나 막 옵니다. 막 와가지고 정확한 분석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람들이 좋다 하면서 막 사니까 이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휩쓸려가지고 막 삽니다. 막 사는데 그게 확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 꺼지면 그때 한참 핫할 때 샀기 때문에 오랫동안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단기 호재, 입지가 아닌 정말 좋은 아파트, 좋은 입지를 투자하는 그런 투자가 아닌 입지도 별로 안 좋고 애매한 그런 분양권이나 아파트인데 갑자기 이런 단기성 호재 때문에 확 떴다. 그런 거는 조금 투자로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는 항상 입지를 봐야 되고 입지를 보고 가격을 봐야 됩니다. 입지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관심이 없고 인기가 없기 때문에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저렴하다. 그런 걸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 입지가 좋으니까 언젠가는 이 입지에 대해서 가치가 수면 위로 드러나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을 확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입지가 좋은 아파트다, 입지가 좋은 구역이다, 재개발이다, 분양권이다 하면 결국 관심이 확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팔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수익이 아마 클 겁니다. 왜냐? 관심이 없을 때 싸게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관심이 생기고 수요가 몰리면 팔고 나오면 된다. 그게 길다면 긴 그런 오랫동안 투자를 해본 경험상으로 가장 안전한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 뭐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론 뭐 이게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고 이런 호재가 계속 갈 수도 있고 한데 안 되면 많이 손해를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투자를 하자. 이런 단기성 호재에 너무 마음이 급해서 급하게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자. 그걸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 질문을 답변 드렸는데 일반 영상에도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몇 개를 모아서 답변 드리는 그런 영상을 수시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 주간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